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오늘 하루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한테 깔끔하고 명료하게 정리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날씨는 참 좋아요. 아, 그러니까요. 사전 투표한 날 전부 다 날씨 좋았습니다. 어제 오늘. 그걸 꼭 그렇게 정치랑 연결을 시켜야 돼요? 아니, 투표하러 가기에 좋은 날씨였다 이거죠. 왜 이렇게 메말랐어요? 아니. 정서적으로 좀 풍족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T거든요, T.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T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나는 왜 이렇게 내 MBTI를 기억을 못해요? 내가 여기 복사하고 다니잖아. 예? 이 휴대폰 갤러리에 네. 넣고 다녀요. 아, 정말요? 지금도 기억 잘 안 나세요, 그러면? 예? 나 봐야 돼. 아. 여기 우리 박재 PD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청취자 여러분, 교수님 MBTI를 맞춰주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맞춰주시는 나 진짜 분들께 몰라요. 지혜 PD님이 뭐 사비로라도 하시나요? 모르겠네요. 요새 은근히 뭐 무슨 로또가 됐나? 네? 근데 오늘 진짜 요새 날씨는 진짜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투표하러 가기 좋은 날씨다 이런 게 아니고 요새는 이렇게 이 뭐라 그러지 습하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끈적거리지도 않고 맞습니다. 진짜 좋아요. 어제 대만 언론에서 저 인터뷰하러 잠깐 왔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대만 기자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대만 가까우니까 자주 가시겠네요. 그랬더니 1년에 한 번 정도 간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더워서 못 있겠다. 그러셨구나. 예. 근데 뭐 어쨌든 날씨는 참 좋은데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뭐 투표하기도 뭐 좋죠. 밖에서 기다리기도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어떻게 투표하셨어요? 했습니다. 저 오늘 오전에 출근 전에 했습니다. 출근 전에 했어요? 네. 와. 동네에서 했습니다. 동네에서? 네. 이야, 그렇구나. 전 안 했는데. 이제 뭐 그런 투표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본투표가 남았죠. 본투표가 남았죠. 네. 근데 지금 21대 대선 사전투표 지금 마지막 날인데 잠깐만 기다려주시겠어요? 6시. 제가 이거를 보는데 아직도 집계가 안 되고 됐습니다. 있습니다. 그거 참 특이하네. 5시까지는 5시 2분이면 나오는데 6시 거는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근데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우리가 이 얘기를 할 텐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관위 문제투성이 문제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부정선거랑 연결 지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실수를 한 거지.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 이게 문제가 실수를 계속해요. 이게 실수가 많으면 이거는 진짜 이건 능력에 관한 문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실수하고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투표용지 반출 문제. 네. 사과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과를 예. 네, 중앙선관위가 오늘 이제 신촌의 사전투표장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제 저녁에 이제 서면 입장문을 통해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입장을 냈습니다.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했던 관리 부실이 있었고 소수의 선거인이 대기줄에서 이탈을 하는 등 선거인에 대한 통제가 완벽하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게 국민 여러분의 상식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권자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시간을 내서 투표소를 찾아주셨는데 선관위 저희의 잘못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혼선을 빚게 했다면서 선관위의 책임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예, 뭐 좋습니다. 사과는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소수의 선거인이 대기줄에서 이탈하는 등 이 대기 중인 선거인의 통제도 완벽하지 못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과 연결이 돼서 실제로 이 대기줄에서 이탈한 분들이 다시 투표를 할 때 주민등록증과 이거를 신분증하고 대조를 하고 난 이후에 본인임을 확인한 다음에 기표소에 들어가게 했는지도 밝혀야 돼요.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이거는 대리투표, 이중투표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소크리 투표보다는 사안의 심각성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과로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소크리 투표 파동도 있었고 또 이번에 이걸 뭐 밥그릇 투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밥그릇 투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한 거에 대해선 대책
대책 이전에 일단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죠. 근데 지난번 소크리 투표 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 분만 그만두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이렇게 반복되면 상임위원들의 장관급이거든요. 이분들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이거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또 하나 김포하고 어디더라 두 군데에서는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에서 한 표가 소중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 소중한 한 표가 벌써 22대 총선 1년 넘게 지났는데 그 통 속에 이렇게 잠자고 있었다는 거. 그거 한 표가 부족하면 안 찾았는지 전 그런 것도 좀 한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 관리 부실이란 거예요. 예? 이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 책임을 지십시오. 제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선관위원들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국민들이 조금 납득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지금 중복 투표도 있죠. 네, 있었죠. 시도를 한 거죠. 한 거예요? 네. 대선 사전 투표 첫날인 어제 발생한 일이고요. 이제 오늘 이제 기사화가 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중복 투표를 시도하려고 했던 정황이 제기가 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이 유권자는 투표소에 근무 중이던 투표 사무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어제 오전 사전 투표 때 자신의 남편 신분증을 이용해서 대리 투표를 하고 오후에는 또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를 하다가 현장에 있던 참관인에게 적발이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신원 확인을 맡았는데요. 이 사람이 본인의 신원을 직접 확인을 하면서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선관위에서 이 사람을 즉각 해촉했습니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네. 어떻게 이 선거 관리를 하시는 분이 그러게요. 물론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분이 선관위 직원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관위 직원 아니죠. 예. 보건소 소속의 계약직 여러분들이 공무원. 아셔야 되는 게 이 개표할 때도요. 선관위 직원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무원분들이 구청 공무원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시는 그 분들이 이 투표를 하시거든요. 투개표 이 관리를 하시거든요. 하시죠.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선관위 직원들이 제한적이거든요. 제한적이라서 이분들이 다 곳곳에 될 수는 없어요. 아주 옛날에는 선생님들 초등학교, 중학교, 대 선생님들도 동원이 됐는데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구청이나 이 지방자치단체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밤새고 이거 했는데 또 수고비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이 수당 받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작았어요. 근데 그게 요새 조금 오르긴 올랐어요. 그래도 이분들이 굉장히 수고하는 거는 저는 알겠습니다. 이게 모든 게 다 선관위 직원들 탓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론 관리는 해야죠. 근데 관리를 못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건데 지금 체포당한 사람들도 있다며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던데요. 어제 부천시에서는 그 기표소 안에 선거하는 기표 영상을 촬영해서 중국 SNS에 올린 남성이 검거되는 일이 있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천이나 화성,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함에 봉인지가 잘 안 붙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가 돼서 경찰이 출동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사실 막상 출동을 했더니 뭐 특이사항은 없었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투표관리관이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21대 대선 사전투표를 참관하겠다 하는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고 어제 밤사이에는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사전투표함을 감시하겠다면서 구로구 선관위 건물에 무단 침입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또 어제 오후에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 건물 인근에서는 60대 남성이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면서 선관위 시설 내부에 진입을 하려고 해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과정에서 선관위 관계자 한 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사로도 접하셨겠지만 용인 수지구에서는 회송용 봉투에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라는 112 신고가 접수가 돼서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한 20대 여성 투표인이 관외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기표된 용지가 있다고 참관인에게 알리면서 이런 일이 알려지게 됐는데 선관위에서는 이를 들여다본 결과 자작극으로 추정이 된다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선거 관련 112 신고가 지금 수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자작극인지 아닌지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도에 대한 신뢰, 특히 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맨날 주장하는데 선관위 홈페이지에 하면 그 글씨부터 나와요. 근데 그 꽃을 이렇게 관리 잘 못하면 어떡합니까? 예? 본인들의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 정말 가슴이 아파요. 해군의 해상 초계기 사고로 결국 4분 다 돌아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아휴, 어제 이 그렇죠. 소식 전해드렸을 때만 해도 사실 사망자 파악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결국에 4분이 모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훈련 당일인 어제 오후 1시 43분에 포항기지에서 이륙을 해서 1차 훈련을 마친 뒤에 2차 훈련을 위해서 오른쪽으로 선회하던 중에 1시 49분쯤 알 수 없는 이유로 기지 인근 야산에 추락을 했습니다. 초계기 조종 임무 등을 수행했던 장교 2명, 부사관 2명, 모두 4명이 숨졌는데요. 해군은 장례식은 해군장으로 치른다고 오늘 밝혔고요. 오늘 오후 1시부터 포항시 해군 항공사령부 체육관, 금익관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합동 분향소도 마련이 됐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문을 받을 예정이며 다음 달 1일 오전 8시 해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연결식을 거행한 후에 대전 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추락 과정을 담은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영상 공개하기 전에 물론 유가족분들의 허락을 받고서 언론사에서 공개를 한 건데 비행기가 수직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네. 수직으로 떨어지다 필사적으로 다시 조금 균형을 잡다가 이제 추락을 한 건데 이게 뭐냐면 그 장면, 다시 잡는 장면이 뭐냐면 이 민가가 밀집한 지역에 떨어질 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끝까지 거기를 그렇죠. 예. 피해서 결국 이제 추락한 건데요. 정말 아주 군인 정신이 투철하고 아주 훌륭한 대한민국 군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이게 추락 1분 전까지도 교신했다는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도대체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추측이 굉장히 분분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고 당시에 기상 여건이 사실 비행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기상 상황은 양호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추락 1분 전까지도 관제탑과 정상적으로 교신을 하면서 어떤 비상 상황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고기를 몬 조종사 역시도 포항에서만 뭐 거의 5년 정도 근무를 하셨고 비행 시간도 1,000몇백 시간이나 되면서 이 비행 환경에 굉장히 익숙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 원인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실 뭐 일각에서는 기체가 노후화됐을 수도 있고 기타 결함이나 정비 지연 문제도 발생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다양한 원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일단 이 기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1966년에 제작을 해서 미 해군에 납품한 노후 기종입니다. 미군에서 퇴역을 하고 나서 개조가 돼서 2010년 한국 해군에 도입이 됐고 2030년에 도태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체 노후화 때문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또 해군 측에서는 기본 골격을 제외한 나머지를 사실상 새 기체 수준으로 개조 개량을 했고 우리 군이 인수를 할 때 강도 높은 안전 점검도 거쳤고
받았고 그리고 또 2021년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기체창 정비도 받았다라면서 기체의 문제가 없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군은 사고 현장에 감식 작업을 벌이기도 했고 음성 녹음 저장 장치까지도 회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직을 수행하다가 돌아가신 세 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소식 꼭 해야 돼요. 네. 시간이 남는데 이걸 꼭 해야 되나? 해야 돼요. 흡연과 관련한 통계가 나왔는데 참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상당하다. 뭐 이런 이거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공익을 위한 내용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들어주세요. 예. 질병관리청이 2022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간 7만 명이 넘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20년에는 6만 1,000명대였는데 이게 계속해서 늘면서 2022년에는 7만 명대로 늘어난 거고요. 비흡연자와 비교해서 흡연자의 사망 위험이 남성에서 1.7배, 여성에서 1.8배 높았다고 합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흡연이 각종 암과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 건강 위해 요인이기 때문에 금연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어떤 생각이? 답답하니까 한 대 더 태우고 싶다. 어떻게? 아이 교수님. 근데 흡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도 나왔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하더라고요. 2020년에는 12조 원대였는데 이제 2022년에는 13조 6,316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실 의료비, 교통비, 그리고 사망으로 인해서 생산성 손실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어떤 정도의 비용이 지출이 되는가를 보는 건데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간접비인 조기 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7조 1,549억 원으로 가장 컸고요. 직접비인 의료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이용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그 뒤를 잇고 간병비, 교통비 순으로 나타나면서 굉장히 큰 사회 경제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도 사실 끊으려고 한번 시도를 얼마 전에 했는데 네. 나는 안 되더라고요. 참 괜히 오늘 주말인데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